자, 이제 건물의 건축 절차입니다. 그래서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부터 건물의 건축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이 편도 이제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사항이죠. 자, 1번은 보니까 사전 승인이라는 말 딱 나왔죠. 이 말입니다. 보시면 건축은 있죠. 건축허가는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다르죠. 건축허가 받아야 사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사용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제 보니까 요 허가권자가 누구냐가 원래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허가한다. 물론 이 속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을 두고 있는 이제 서울특별시나 또 인천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건물도 있더라 해가지고 큰 건물이죠. 그래서 21층 이상 되는 건물에 신축 등 할 때 또 보니까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되는 거대한 넓이가 된 건물 신축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존 건물을 30% 이상 10분의 3 이상 증가를 정축을 딱 하니까 정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이렇게 변경이 될 때 정축을 위한 허가 이것도 서울시가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또 공장과 창고 건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항상 구청장이 또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일대는 모든 건물을 다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 시하군이 허가하기 전에 보니까 사전에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또 대상 건물도 있더라 해가지고 역시 큰 건물이죠. 큰 건물 해가지고 첫 번째 이러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일 때 역시 허가 사전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도지사 측에서 어떠한 보호구역 이렇게 발표를 딱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보호구역 공간 그 목적이 뭐냐니까 수질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요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 이쪽은 저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이렇게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자연 환경 보호제 안에서 공동주택을 어떤 건축하거나 또는요 업무 시설을 또 건축하거나 또 일반 음식점을 또 건축하거나 숙박과 위락을 건축하는데 그 건물 크기가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용도로 쓸 때 안에서 사전 승인 받아야 해당 시하군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주거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의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건축하고자 할 때는 용도 불문과 규모 불문하고 다 사전 승인 받아야 허가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연면적 10분의 2 아니죠. 10분의 3 정축했을 때 이제 이렇게 바뀔 때다. 또 공장 창고도 제외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1번 X입니다. 자, 이번에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어떤 건물은 포함이 되지만 창고도 제외한다. 그래서 2번 아니죠. 자, 자연환경보호위에서 도시사가 지정 공고한 요 장소 안에서 보시면 이제 2층짜리의 위락시설 종류는 맞는데 규모가 3층, 연면적 1000 안 되죠. 그래서 아닙니다.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도가 지정 공간 구간에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 바로 숙박이라고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지죠. 포함되어지니까 4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숙박시설 지을 때는요, 그 3층 또는 연면적 1000 입자죠. 그게 안 걸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5번도 아니네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편에 2번은 이제 허가의 제한 나왔습니다. 허가의 제한 나왔는데, 이것은 또 이야기죠. 보시면, 이 건축허가라는 것은요, 기속행위다, 기속행위. 그래서 허가를 해주게 되겠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대상 건물도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대상 건물 몇 가지, 그죠? 어떤 숙박이라고 지을 때, 주변 교육 환경 등 때문에, 또 방제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에 지하층 거주실 때 등이 있습니다. 요것들 외에는 다 허가해줍니다. 근데, 허가하는 것을 하긴 하는데, 잠시만 연기시킨다. 제한을 하겠습니다. 연기입니다. 임시적으로 잠시 연기시킬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 제한기한 보니까 2년 플러스 1년이다. 이 원칙인데 1년까지 한번 연장할 수 있다. 하면서 누가 제한하느냐? 보시면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또 제한할 수 있다. 하면서 국토장관은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광도는 시군구청장한테만 제한할 수 있다랍니다. 그 사유 보니까 국토의 권리라든지 또는요 다른 어떤 부수의 주무부 장관들의 어떤 제안에 요청이 들어오면 또 제한을 할 수 있다 등이 또 있습니다. 있고요. 특광도에서는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제한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광도에서 제한하면 그 이유 불문 즉시 제한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검토한 국장이 해제를 명령도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되어서 요청을 하면, 다른 부서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국토장관이 제안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교육감이 또 안 됩니다. 교육감은 요청 못해요. 교육부 장관급들만 국장한테 제안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은 못합니다. 2번 X네요. 자, 특별시는 그들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또 4번 가시면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한 2년 플러스 1년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해서 맞습니다. 또 보시면요. 그 제한한 사실을 보고받은 국장이 검토해서 지나치다 싶으면 해제를 명령도 할 수 있다. 해서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다음에 3번이죠. 건축 신고 대상에서 또 뭐냐?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받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은 또 허가받는 것이 원칙인데, 신고만 해도 착수하는 허가의 특례가 또 나옵니다. 허가의 특례 해서 이걸 간단히 보시면요. 이 건축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해가지고 허가의 특례입니다. 허가의 특례에서 일단은 특례인데, 공용 건물에서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 목적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요, 공용 건물은 협의죠. 공용 건물은 협의한다. 협의해서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이러한 건물은요, 통보만 하면 해당 건물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용 건물, 행정청이 필요한 건물은 협의해서 착수한다.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규모가 아주 작은 건물을 지을 때 작은 건물을 해서 이때는 건축 신고만 하고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에 정축과 개축과 재축이다.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 이내에 건물의 건축이다. 신축, 정축, 개축 다 포함됩니다. 다음에 높이죠. 높이가 보시면 3m까지의 정축을 한다. 이런 것들. 다음에 관농자, 시골 농촌 마을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개발할 곳이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해서 붕괴지구죠. 붕괴 위험적이나 또 반개지구 정도 아니다. 위험한 것도 아니다. 보통의 시골 농촌 마을에서는요,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되지 아니하면서 3층이 되지 아니한 건물의 어떤 신축 등 다 신고하면 된다. 또 이런 사이즈 건물의 각종 어떤 대수선할 때 전부 다 신고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로서 이용해서 짓는 어떤 건축물들 다 신고사항이다.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이 작다 해가지고요. 보시면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 이하의 공장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읍면 단위 시골 농촌 마을에서 농업용 축사를 지을 때 축사의 크기가 4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또 창고 등을 지을 때 창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신고하면 된다. 또 수선하여서 대수선되는 사항들 전부 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하면 신고하면 된다 하시죠. 그래서 1번 지금 바닥에 80짜리의 3층짜리 건물의 신축입니다. 그러면요, 이곳은 허가 신청 전에 사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예, 보시면 1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정결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 사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건물은요, 모든 건물이 아니고 허가 대상 건물일 때만 가능하다. 허가 대상 규모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고 상한을 벗어납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건물이 각층이 3층짜리인데 각층이 80, 80, 80이다. 답니다. 그럼 38입니다. 240. 이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허가상입니다. 허가상은 사전성인 신청, 결정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좀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연면적 30% 정축해서 10만 되는 공장을 지을 때, 창고를 지을 때 관계시한테 허가받는다. 아니죠? 아니죠. 2번 X네요. 30% 정축해도 10만이 된다 할지라도 창고나 공장은 또 제외한다. 항상 구청장한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시면 허가받으면 건축 후상에 허가받으면요, 국토개발 개발행위로 간주가 되어줍니다.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연면적 합계 200짜리 건물 높이를 2m, 3m 이하의 정축, 요 점점 이하니까 건축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4번에 신고한 건물도 착수는 1년 안에 착수를 하게 돼 있다. 신고하면 1년 내에 착수입니다. 허가받으면 2년 내에 착수가 원칙인데 신고하면 1년, 허가는 2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1년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다음 단 겁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아까 저희가 또 4번 문제도 배웠던 그 아까 앞전 문제였죠. 수질 환경 보호위에서 도가 지은 한 장소 안에서 3,000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숙박시설을 지을 때 사전 승인사항에 대해서 일반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지을 때 주변의 교육환경 등 보호를 위해서 거부할 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거부 보시면요. 거부 대상도 건물이 있다 해가지고 보시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지을 때 주변의 교육환경 등 보호가 필요할 때에 보시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나 또는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건물 지하층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지하층의 서임새가 거실 용도나 주거 용도 등이면 거부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2번 질문 맞고요. 특광시에서 특별시공항의 시도에서 시군구 허가를 제한하면 즉시 보고한다 했었죠.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앞서서 했었죠. 또 4번 보시면 연면적 180제곱미터이면서 2층짜리 건물의 대수선 180제곱미터이면서 2층짜리 건물의 대수는 전부 다 신고하시면 된다. 신고상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또 5번 가시면 신고를 한 자도 신고일부터 착수기한 1년이죠. 6개월 1년 해서 6개월 X 1년 되겠습니다. 5번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제 가설 건물 나왔습니다. 가짜 건물이 아니고 임시로 짓는 건물이다. 가설이죠. 임시가짜에서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서 가설 건물이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가설 건물. 첫 번째,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있고,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 안 돼서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 신고 전부 다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신고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하고요. 허가라는 것은 이제 항상이 아니고 특정 위치에서만 나온 데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철도 등 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요 부지에서만 요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시설 공사할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요 공사가 할 때까지 이용하되 최대 3년을 또 넘지 못한다. 시간 제한합니다. 또 철거를 나중에 할 것이니까 잘 지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건물 청소가 4층 이상 이 되면 안 됩니다. 3층까지만 된다랍니다. 그 다음에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가스 등의 신규 간선 시설 등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랍니다. 또 철거할 것이니까 분양하지도 못한다. 분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상, 아니면 전부 다 신고상인데 신고 대상 가설 건물도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이것들 연장할 때 보시면 연장 안내 통지를 딱 받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요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안내 통지를 다 해준다라고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일대는 요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만 딱 나오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이것만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양해서도 안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가스 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돈치기한 2년, X죠? 3년 해서 답은 4번이네요. 보시고요. 오른평합니다. 6번 갑니다. 철거나 멸실 등이 나타났습니다.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사용할 때도 이제 잘 사용한다 해서 유지관리 잘 하면서 사용됩니다. 유지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철거하고자 할 때는요, 또 멸실되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철거할 때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입니다.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한다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멸실되었다, 기분 나쁘겠지만 30일 이내 멸실되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다 보시면 시군구한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철거할 때는요 건물 성면 먼저 안전 제거한 다음에 철거한다랍니다. 해서 보시면 1번 자 철거할 때 신고한다. 철거할 때 신고한다. 2번 철거할 때 3일 전까지 철거 계획서를 제출해서 신고한다. 맞고요. 3번에 멸실되었다 30일 내에 신고한다. 맞네요. 또 4번에 보시면 성면 먼저 안전 제거한 다음에 철거한다. 4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나 멸실 신고서를 받으면 그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물
대장에서 그 내용을 말소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답은 1번이네요. 철거 멸실보다 시군구청에 하는 것이지 시군구청에 하는 것이 특별시 공연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X다. 이렇게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제 건축물의 기타 건축 제한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 나와요. 제 4장 편 보십니다. 4장 편에. 이 편은 이제 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장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